노인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불행한 사회라고 해요.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할 노인분들이 불행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가 행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며칠 전인 6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OECD 기준 여전히 1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 23%, 일본 20%, 독일은 11%로 OECD 국가 중 40%가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요. 수치상으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일 경우를 말해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유럽의 경우 약 30에서 50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15년,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난리라는 일본도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돼요.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역시 가난하게 늙어간다는 거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인데요. 표를 다시 봐주세요. OECD 주요국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OECD에 주목해주세요. OECD는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회원국은 주로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고소득 국가 위주예요. OECD 국가 중 아시아는 한국, 일본, 호주 세 나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주를 아시아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아시아에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미에서도 두 나라만 가입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 한 국가도 OECD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공부를 잘하는 1등이 있고 또 거기서도 꼴등이 있을 거예요. 꼴등도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 2등 했었는데 막상 서울대에 가고 보니 꼴등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딱 붙었는데 막상 거기서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꼴찌라는 거죠. 꼴찌했다고 우리가 그 학생을 공부 못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서울대생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OECD 국가들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OECD에 들지 못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 다 포함해서 조사하면 우리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높은 노인 빈곤율을 빠르게 해결해야죠.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겨우 발을 디뎠는데 너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학하지는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인구의 비율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딱 처분 가능 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50번째 사람이 소득이 중위소득이란 거예요. 만약 이 50번째 사람의 처분 가능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 사람의 소득의 절반인 5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23년 현재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45만 6,155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액의 50%인 172만 8,078원이 노인 빈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부족하고 한 달 살기 힘든 금액이지만 이 정도를 부러워하는 나라들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될 거예요. 만약 상대적 빈곤율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산당 간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최저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 수치는 무척 낮게 나올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는 월등히 낮잖아요.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에서 빨간 전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이 점은 OECD 국가들의 15세에서 65세까지의 빈곤율을 나타내는데요. 이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이 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노인들은 많이 가난하고 현재 젊은 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이 긍정적인 부분은 이 연령대가 노년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의 빈곤율도 급격히 낮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1988년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 그때만 해도 불신이 심해서 가입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10년 정도 지나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 가입을 시작한 6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노인에 포함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현재 가난한 노인분들은 70대, 80대 이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70대, 80대이신 노인분들이 무능했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이 세대 분들이 열심히 일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정말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전쟁 이후 폐허이던 국가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게 가능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이분들이 일하던 시기에는 복지나 연금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이 그냥 일하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유교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봉양하고 또 못 배운 한이 있다 보니 자식 교육에 정말 열을 올리던 세대였어요.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생계 유지하고 자식들 공부시키기도 빠듯하다 보니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자식들 키우는 게 노후 준비였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들은 다들 대학 보내고 잘 키워놨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난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고생스럽게 자식들 잘 키워놨더니 자식들은 지들이 잘나서 먹고 살만하게 된 줄 알고 노후 준비 못한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부모 신경도 안 쓰는 자식들도 많잖아요. 부모님들 잘못만은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해서 OECD 국가에 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빈곤율이 높니 낮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겠죠.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거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고생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OECD 국가에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 세대를 가난하고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와 사회가 먼저 돌이켜봐야 할 문제인 거죠. 아무런 복지제도가 없던 시절에 열심히 사셔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하셨으니 그 수고를 나라에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 일환으로 현재 기초연금이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금액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행이 시작됐고 금액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니 다행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되는 60대 이후 세대들은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퇴직연금도 있고 어느 정도 노년이 안정적인 첫 번째 세대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빈곤율 지표는 개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엄청나게 큰 문제를 안고 있죠.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축은 갈수록 줄어드니 뭐잖아 국민연금도 고갈이 될 거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쉽진 않겠지만 결국은 적정선의 개선안이 마련되고 또 거기에 적응해 나갈 거예요. 폐허에서 선진국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나라 망할 거라고 언론들이 외치지만 이 정도 문제로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법은 역시 노후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은퇴 세대들도 긴 노후를 놀면서 보내기보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월 27만원 미만의 공공근로 성격이 대부분이잖아요. 고령층들에겐 이런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은퇴 세대들을 위해서 임금을 좀 줄여서 받더라도 현역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노인 빈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언론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큰일이라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매일 지면과 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관점을 전환해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들 너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1년에 한 살씩 늙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앞날이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반대로 좋은 면을 보고 희망을 가지면 분명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